첫 번째 스피커로 함께 해주시는 이소라님이신데요.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소라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틱톡 미국 지사에서 광고주들과 프로덕트와 엔지니어링 중간에서 프로덕트 스트래티지랑 고투마켓을 담당하는 일인데, 담당하는 제품군이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광고 소재를 만드는 제품들의 프로덕트 마케팅을 하는 거고요. 이전에는 메타에서 6년 정도 근무하면서 크리에이터 페이싱 하는 제품들, 뭐 Reels, Live, Watch, Podcast 뭐 이런 제품들을 프로덕트 마케팅을 했고요. 페이스북 안에서 컨슈머 마케팅을 위해서 광고를 집행하는데 팀의 장이었어요. 그때 여기서 1년에 500 million 정도 광고비를 집행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넷플릭스에서 디지털 마케팅 쪽 그로스 쪽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런칭도 그때 했었고. 미국에서의 회사 생활이 궁금합니다. 소라님이 페이스북, 메타, 넷플릭스에서 근무하시면서 느낀 공통적인 문화가 있는지, 그리고 각 기업마다 특징적인 조직 문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한국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비교를 하긴 좀 힘들겠지만, 이제 제가 다녔던 넷플릭스와 메타 그리고 틱톡 안에서는 이제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요. 아마존, 넷플릭스, 틱톡은 약간 컷드롯, 그러니까 되게 경쟁이 많고 되게 업무량이 많고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되게 메타, 구글 이제 이런 데는 좀 더 커뮤니티, 뭐 팀플레이 막 이런 걸 더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컬처 덱이 이제 온라인으로 돌아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넷플릭스는 우리는 스포츠 팀이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가족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의 최고들만 모아서 똑똑한 최고의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게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문화예요. 예를 들어서 미팅에서 너의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돈을 주고 너를 왜 쓰냐, 이런 생각을 가진 회사고, 메타나 구글 같을 때 조심하라고 되게 하는 것들이 너무 솔직해서 사람 기분 나쁠 정도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조언을 많이 들었거든요. 돌려 말해야 되고 상대방 기분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엠패티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그런 건 아닌데 본인 성격에 더 잘 맞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 문화가 제일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신 기업 중에 가장 감동적이라고 생각했던 기업의 베네핏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메타 다닐 때 남자가 여자로 변하는 Gender Reassignment Surgery, 그 성전환 수술을 받을 때 가슴 성형도 지원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가져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근데 그런 거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민스러운 이 부분들을 회사에서 해결해 줌으로써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사람들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좋은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프로덕트 마케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가장 비싼 리소스는 회사에서 엔지니어잖아요. 보통 프로덕트 매니저가 프로덕트 마케팅이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할지, 어떤 페인 포인트에 포커스를 해야 할지 같이 고민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의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제품은 필요가 없고,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일인데,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거를 알려야 되잖아요. 특히 B2B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마켓에 알리려면 고투마켓을 하는데 다양한 채널이 있죠. 그게 이제 세일즈나 파트너십을 통해서 직접 말할 수 있는 거고, 이메일 마케팅을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컨슈머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광고나 아니면 이제 앱 안에서 노티 같은 걸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채널이 있을 때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일이에요. 소라님은 취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취업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금 취업 되게 힘들어요. 노력 많이 하셔야 되고, 화이팅이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레이오프 된 사람들도 많고, 내가 갈 수 있는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덕트 스트래티지에 있는데 저는 광고 경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길들은 뭐 그로스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프로덕트 마케팅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프로덕트 스트래티지나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봤을 때 내가 세 개 다 원하는 진로라고 하면 레주메를 약간 더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이 관련된 일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세 가지 다른 레주메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리퍼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실리콘밸리처럼 컴페리티브 한 데는. 그래서 웬만하면 원하는 회사가 있었을 때 그 회사에 일하고 있는 직원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없나? 한번 찾아보세요. 링크드인이라는 툴을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팀에서 하고 있는 사람한테 리퍼럴을 받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인사이더 팁도 줄 수 있고, 아니면 하이어링 매니저한테 말 한마디 더 좋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 그냥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이라도 리퍼럴 받으면 좋으시고, 그리고 인터뷰는 무조건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인터뷰 할 때 나오는 질문들이 거의 뻔하거든요. 지금까지 커리어 뭘 해왔고, 지금 하는 건 뭐가 있고, 지금 직업에서 뭐 제일 잘한 일, 제일 잘한 프로젝트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답변을 좀 생각을 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 회사 좀 별로야, 아니면 저 회사 컬처가 별로 안 좋대, 아니면 이런 타이틀은 원하지 않는데 이런다고 인터뷰를 안 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리크루터한테 만약에 연락이 오잖아요, 링크드인 같은 데서. 그때 이건 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주니어한 것 같은데? 라고 씹지 마시고 그 회사 웹사이트 가셔서 무슨 다른 롤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건 좀 주니어한 것 같은데 사실 나는 이런 큰 팀을 운영을 했고 이런 큰 버젯을 가지고 운영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 롤보다는 뭐 이 디렉터나 VP 롤이 더 맞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지만 저런 일이 더 맞는 것 같다 하고 요 다른 담당인 리크루터랑 연결시켜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인터뷰까지도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동안에는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잡마켓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해왔는데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되게 힘드실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맞는 걸로 가야 할 때도 있고, 좀 눈을 좀 낮추셔야 하는 게 솔직하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경쟁력 있는 직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시면서 중요하다고 느끼신 역량이 있을까요? 지금 한국인인 게 되게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되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한국인이라는 게 되게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하다고 느끼는 역량은 아시안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조용히 열심히 주어지는 일 열심히 하면 승진이 되겠지,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다들 바쁘기 때문에 누가 뭐 하고 이런 거 관심도 없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을 안 하면 몰라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 저의 KPI는 서브스크립션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쇼는 쇼 자체가 대박인 쇼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못해도 KPI가 엄청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되게 작은 쇼여서 내가 정말 잘해서 그나마 조금 나온 건데 겉으로만 보면 이 사람이 더 일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설명을 해낼 수 있고 익스펙테이션을 매니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점이 힘들고 이런 바른액이 있고 이런 페인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를 계속 리더십한테 말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겨냈을 때 어떻게 이겨냈고, 자랑보다는 내가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자기 PR도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시키는 거 다 하지 말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포커스를 하시고 나머지는 안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조금씩 잘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자리 잡으려면 네트워킹이 필수라고 들었는데 혹시 현명하게 네트워킹하는 소라님의 꿀팁이 있을까요? 네트워킹은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저는 그냥 친구 사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잘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남들이 쟤 알아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능력도 별로 없고 레주메도 별로 안 좋은데 네트워킹을 막 잘한다고 커리어가 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을 키우고 회사 안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게 노력을 하고, 중요하고 힘든 프로젝트는 쟤 주면 잘해낼 거야. 쟤를 데리고 있으면 그 매니저가 승진돼.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랑 어소시에이트 되면 위너가 된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게 약간 네트워킹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킹이 솔직히 무슨 이벤트 가서 막 명함 주고 만나고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보통 전 직장이나 전 팀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랑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냥 가끔씩 그냥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러니까 정말 친하면 거기서 그냥 웃긴 밈 같은 거를 보낼 수도 있고, 그냥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억지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알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필드에 있거나 없거나 나랑 마음 맞고
나한테 자극을 주거나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랑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되고 가끔씩 뭐 밥 먹자고 해도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나보고 밥 먹자고 해주길 바라거든요. 그럼 거의 예스를 하고 그 상대방이 더 높고 바쁜 사람일수록 내가 그 사람 스케줄에 맞춰야 되고 내가 그 사람 근처로 가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항상 네트워킹 하라 이제 그게 하나의 컨셉이고 두 번째는 아담 그랜트의 책 중에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이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봤을 때 Giver, Matcher, Taker가 있어요. 남한테 퍼주는 사람, 남이 주는 만큼만 주는 사람, 남한테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왠지 느낌상 남의 거 뺏어가기만 하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한테 퍼주기만 하는 사람이 제일 망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특히 한국같이 경쟁하는 사회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결과를 봤을 때 네 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제일 저조한 퍼포먼스를 한 그룹도 giver 그룹인데 또 1위도 giver인 거예요. 퍼주는 사람과 밑에 있는 giver들과 다른 점이 뭔가 봤을 때 위에는 일단 먼저 퍼주고 좀 보는 거예요. 얘가 받아가기만 하는 사람인가? 좀 시간을 주고 보고 아 얘는 받아가기만 하는구나 이러면은 give 하는 양을 줄여나가면서 흐지부지 되게 냅두는 거고 근데 이제 마지막 그룹에 있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다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selective, strategic한 giver가 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남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일단 먼저 도와주고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네. 한국에서 뭐 고등학생까지 지내다가 미국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언어적인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특별히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언어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운 좋게 제가 있던 고등학교나 애들이 다 착해서 그리고 한국인이 별로 없는 데여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대학교나 대학원은 당연히 랭킹 좋은 데로 가시는 게 맞는데 고등학교에서 아니면 더 어릴 때 유학 올 수 있는 기회가 주변에 있으시면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많은 큰 도시 말고 좀 미국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를 가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지 억지로 더 언어도 배우고 놀 확률이 적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뭐 영어 수업 같은 게 있으면 책을 읽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읽고 영어에서 스파크도트라고 그거 추려놓은 것도 읽고 한국어로도 읽고 똑같은 걸 여러 번 봐서 익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사실 업무용 영어, 고급스러운 영어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말을 잘하는 거는 정말 내 승진과 내 연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리고 저는 항상 비즈니스 쪽에 있었잖아요. 엔지니어링이나 데이터 사이언스처럼 이과 쪽은 영어를 잘하는 필요가 조금 적긴 해요. 근데 비즈니스나 마케팅 쪽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장을 잘하고 익스펙테이션 세팅을 잘하고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더 잘해야 하는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팀마다.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나랑 관련 없는 프로젝트여도 이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열심히 들어요.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으면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놓고 쓰려고 노력을 해봐요. 또 라이팅 같은 것도 이메일 잘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메일이든 다큐멘트든 잘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다큐멘트를 스트럭처하고 어떤 식으로 쓰는지 많이 보고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드라마도 저는 일부러 그런 비즈니스나 고급 표현이 많이 들어간 드라마를 보려고 했거든요. The West Wing 아니면 네고시에이션이랑 리걸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 Suits 이런 걸 수 있고 이런 거를 일부러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거기서도 또 멋진 단어나 멋진 표현이 나오면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식으로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블릭 스피킹은 이제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미국인들도 힘들어하는 건데 퍼블릭 스피킹은 매니저한테 이건 내가 잘하고 싶은 분야다. 그러니까 퍼블릭 스피킹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달라. 만약에 같은 미팅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할 기회가 있으면 피드백을 달라라고 미리 말을 해놔요. 근데 뭐 매니저가 그 미팅에 없으면 동료나 자기가 봤을 때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한테 피드백을 달라. 내가 이번에 할 건데 그 미리 말을 해놓고 끝나자마자 메시지로 어땠던 것 같냐 아니면 내가 특히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잘 된 것 같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영어가 많이 느실 것 같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자신을 결정으로 이끄는 키워드가 있을까요? 그리고 소라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제품으로 봤을 때 나의 강점이 뭐고 내가 부족한 점이 뭐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Startup of You라고 한국에는 없는 책이거든요. 리드 허프만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본인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장점이 뭔지 예를 들어 스타트업을 보면 파운딩 팀이 되게 강하다거나 무슨 IP나 브랜드가 되게 있거나 뭔가 장점이 있잖아요. 나의 장점이 뭔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게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을 잘하지만 엑셀을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고, 내가 잘하고 더 잘하고 싶고 했을 때 즐거운 것들이 뭔지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회사,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이 뭔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를 가려면 내가 현재 뭐가 부족한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내 커리어의 로드맵을 짜는 거예요. 포켓몬처럼 이렇게 모아가는 느낌? 내가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난 궁극적으로 CMO가 되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조언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들었던 답변은 너는 브랜드 마케팅 경력이 별로 없네. 아니면 피지컬한 제품을 팔아본 경력이 없네 라는 피드백을 들었을 때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런 경험을 나한테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보고 그거를 매니저나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난 꼭 딴 데 갈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꿈이 있고 지금 잡도 너무 좋은데 이런 경험도 쌓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프로젝트가 할 때 얘가 그런 거 하고 싶다고 했지 생각을 더 해줄 수 있고요. 이 책 정말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 삶의 선택 순간마다 결정은 사실 중요한 결정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연봉은 솔직히 내고 잘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고 그 생각도 많이 해요. 내가 이 스킬을 가졌을 때 얼마나 더 비싼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AI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AI라는 스킬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스킬을 최대한 빨리 습득했을 때 나의 몸값이 더 올라가겠죠.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좋아도 마켓에서 그렇게 비싸게 치지 않는 거라면 집에 돈이 많으셔서 그런 걱정 없으시면 하셔도 되겠지만 내가 좋아하고 이것이 마켓 시장에서 원하는 스킬인지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의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뭐 틱톡에서 하는 일 계속 열심히 잘 하고 한국에 돈을 더 많이 들여 보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요번에 2호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워킹맘들한테 되게 메시지가 많이 왔는데 워킹맘 롤모델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국 회사는 돈이 많이 안 도니까 육아휴직도 잘 보장이 안 돼 있고 한국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는데 돈은 더 적게 받고 근데 한국 제품 좋은 거 너무 많고 한국 사람들 일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만 마케팅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미국 마케팅 경력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던지 그게 뭐 에이전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드바이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플랫폼을 차려서 한국 좋은 제품을 가져와서 미국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파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